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상장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어져 실적과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기업들이 펀더멘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내 첫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거래 체계를 앞세워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70년 만에 한국 거래소 독점 체제를 벗고 주식 매매에 대한 시장 선택권을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산업부가 방위산업 관련 국내 업계의 국제 교역과 해외 진출에 수반되는 각종 글로벌 규범 진단 및 통상 분쟁,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K-방산 키우기에 힘쓰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와 관련주들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들 각별한 유의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완전히 반대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따라 충실히 그래도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 역시 확연히 다르게 들어가서 코스피는 양매수, 코스닥은 양매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놀라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끝까지 이 시장을 관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그리고 항상 장후에 후반에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로 엇갈리고 있는 움직임들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실시간 시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현재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예요. 자, 현재 2750포인트를 넘어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들고 있는 상황. 자, 그런 가운데 자,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음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래도 꾸준하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도 이를 이용해 가지고서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세를 강하게 들이고 있다. 특히 어디?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등 그동안에 있었던 HBM 반도체들을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줄어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세는 20조 원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 즉 1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굉장히 많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존에 그동안에 샀었던 그 물량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기존의 물량의 2배 정도 즉 3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코스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를 기억해 두시고 절대 물량 뺏기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현재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음봉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870포인트 이 라인을 지금 현재 무너뜨리고 상당히 조금 힘들게 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아래꼬리를 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오후장이 되었을 때 다시금 코스닥 쪽에도 어느 정도 다시금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오늘 특히나 주의해야 되는 거
해운, 그다음에 또 게임주, 화장품 이런 관련 종목들을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두 양대 지수를 봤을 때는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해서 미국 증시도 약간 올라가고 반도체는 약간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증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떨어졌죠. 윗꼬리 길게 주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금 매도세가 약간 나오고 있는 자리. 그렇지만 여기서 손바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 그런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재 코스피 증시가 지금 현재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물량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리는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SK하이닉스예요. 자, SK하이닉스 오히려 지금 반대로 상승했죠. 상승 지금 2.34%, 2.3% 그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전 고점이었던 17만 9,600원, 18만 원 라인을 드디어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강하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번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5세대 HBM 메모리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좀 더 주력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사람들은 즉 시장이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것이 그러면 나쁜 것이냐? 그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좋아 그러고서는 지금 현재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인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넷마블. 자, 넷마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올라갔죠. 나만홀로 레벨업인가요? 그거 해가지고서는 그 게임이 새로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봤을 때 크게 올라가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약세죠. 대신에 거래량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자, 이 신작 게임이 효과라는 것이 사실은 좀 대단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게임 시장이 원체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특히 이번에 넥슨 게임즈 어떻게 움직일지 그다음 NC군요. NC소프트 그리고 넥슨 게임즈 이 두 개 어떻게 움직일지 잘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호전자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최근 들어가지고서 여기에 그 캐패시터 관련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쭉 올라가는 이런 종목인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또 따로 한번 다른 히든 종목으로 나왔던 건데 여기도 역시 이렇게 잘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데브시스터즈. 게임 종목이죠.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오늘 봤을 때는요. 거의 한 12%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가지 못했던 중국향, 화장품, 게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엔터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들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물량 손바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들 섹터별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일같이 개장 전에 그날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도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1교시 투자 클래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역시나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오늘 중요한 이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의 투자스쿨 머니 이슈를 분석하기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 BP가 드디어 테슬라 슈퍼차저 팀 500명이나 잘렸죠. 해고당했는데 이들을 인수한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자, 중국산 저가 제품, 자, 우리 테무의 알리에이션 이 업체들 여기서 우리나라는 엄청 들어왔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너네들도 관세 이래가지고서는 지금 나오고 있다. 세 번째, 타이완과 태국도 쓰는 라인, 자, 라인 사태 지금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또 다시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자, 과연 이번에 우리 증시 3,100 갈 것인가? 뭐 3,300도 갔는데 3,100이야 못 가겠습니까? 한번 여기에 대한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 자, 영국의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드디어 공중분해된 테슬라 슈퍼차저 팀 500명이 넘는 팀이었죠. 이 팀들을 인수를 한다. 자, 석유회사, 정유회사가 BP 이 회사가 지금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한다. 전기차 충전 사업을 드디어 하기로 했다. 자, 요거를 간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테슬라가 그동안 해가지고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앞으로 충전 표준 스탠다드죠. 충전 표준을 북미에서는 사실상 테슬라로 이렇게 통일하기로 했었다. 이렇게 나왔던 게 불과 1, 2년 전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석유회사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서 항상 반테슬라적인 그 논조를 펴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업체가 있죠. 로이터 통신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아주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아주 입만 벌리면은 아주 욕을 하기 바쁜 그런 언론인데, 얘네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서도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얘기할 때, 자, 이 500명이 넘는 이 직원들 처음에 잘려가지고서는 난리가 났었는데 이들이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오히려 정유사로 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석유 회사들이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특히 전기차,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할까요?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차.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그 다음에 SOFC, 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런 부분 앞으로 있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서 드디어 투자를 시작을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석유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특히나 누구? 엑슨모빌, XOM. 엑슨모빌, 그 다음에 쉐브론, CVX죠. 얘네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중국산 저가 제품도 관세를 때린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중국제 굉장히 여러 가지 나왔죠. 우리 플랫폼에서 쿠팡이 상당히 긴장할 정도인 알리, 테무, 세인쉐인이었죠. 알테세 그랬죠. 얘네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해가지고서는 질도 안 좋은 싼 물건을 들여오냐? 관세. 너네 관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됐고, 유럽은 이미 매겼고, 이번에 미국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때릴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갈수록 해가지고서는 전방위로 해가지고서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AI라든가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글로벌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드디어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오고 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미국 대선 2024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었을 경우 이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1차 미중 무역 합의 있었죠? 미중 무역 합의가 있었어요. 무역 합의.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역 합의. 이게 지금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은 고사하고 오히려 전부 다 날아간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더 긴장이 높아질 확률이 크다. 요거를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만과 태국도 쓰는 라인.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라인 일본에서 엄청나게 쓴다 그랬죠. 자, 라인 같은 경우는 라인 아이디를 나누는 게 자, 당신의 라인 아이디가 뭐예요? 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각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여러 가지 그 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뱅크. 자, 소프트뱅크가 이걸 하는 거죠. 자, 우리의 마사요시 즉 손정희 회장님께서 여기 대주주신데 여기에서 이제 라인 야후에 대해 가지고서 특히 네이버 재팬 이쪽에 있는 이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전부 일본 사람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너네 그냥 라인 내놔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자, 라인의 진짜 문제는 뭐냐? 이 라인 아이디를 쓰는 데가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도 있다는 거. 자, 동남아시아에 누가 있어요? 자, 화교들이 존재하죠. 수많은 화교들이 지금 쓰고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일본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이 네트워크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IT 부문에서 굉장히 지금 처져 있어요. 생각보다. 의외로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이 처져 있는 부분이 있다. 자, 원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재를 판매하거나 혹은 부품이나 장비를 즉 소부장에서는 강한데 즉 제조업 분야로는 강한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소프트웨어로 갔을 때 이게 밀리고 있다. 자,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다른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 하드웨어는 강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밀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자,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거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이런 그 네트워크나 IT에 대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 의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지금 담겨 있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 라인을 뺏겼다 그래서 네이버가 그러면은 주가가 빠지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플랫폼은 영원하다. 자,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취지직. 자, 네이버는 취지직이 지금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상용화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요. 그 이외에 또 무엇이냐? 지금 이미 아직까지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 있는 이 라인 야후에서의 문제 이것들이 대략 한 1, 2개월 정도 좀 끌고 가더라도 절대 여기에서는 밀리면 안 된다. 자, 개인 투자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이버의 강력한 그 가능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3,100을 간다. 자, 이건 뭐 그야말로 자,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 코로나 시대 때 3,300대까지 갔죠. 코스피. 우리 P는 3,300까지 갔어요. 자, 그랬으니까 3,100 올해 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거기다가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 외국인이 올 겁니다. 왜? 돈을 다른 데 넣을 데가 없다. 투자할 데가 없다라고 오죽하면은 우리의 워런 버핏 할아버지조차도 지금 뭐라 그랬냐? 도대체가 투자를 할 데가 없다. 돈이 너무 넘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동안에 5만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선 디스카운트를 했던 대한민국 국내 증시가 결국은 이 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거에 맞게 상당히 성장하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됐죠.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그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당이라든가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간다 그랬을 때 충분히 3,100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은 굉장히 많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 대신이나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각각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뽑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걸리는 거는 뭐냐? 자, 여기에 반도체 같이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 여기도 역시 자동차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서 특히나 걸리는 거. 자, 화장품의 호텔 레저. 그동안 바닥을 쳤던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재밌는 게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했다. 특히 이건 뭐냐? AI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가 앞으로도 또 더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주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속되는 미중 갈등 관련된 이슈들부터요. 앞으로의 코스피 전망을 어디까지 점칠 수 있을지에 대한 리포트들 간략하게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봤다면 이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투자로서 개념을 가져보고 테마에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전문가님? 자, 오늘 지금 장머니 테마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셨을 때 첫 번째 전기차 충전.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두 번째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앞으로 이거는 종종 얘기하게 될 겁니다. 요거 꽤 중요한 얘기인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음 세 번째 라인 플랫폼. 자, 네이버 관련된 이야기. 자, 근데 지금 네이버 한 종목만 가지고 얘기하긴 좀 그렇죠. 지금 테마니까 요거는 다음 기회에.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주도주. 우리 증시에서 주도주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이거는 많은 분들이 분석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또 한번 제대로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여기서 연휴가 있을 때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야기. 자, 이걸로 넘어갑니다. 전기차 충전. 자, 그래서 영국의 최대 정유사 BP 석유회사가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 이 시스템들을 인수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화석연료. 자, 화석연료라 그러죠. fossil fuel이라 부르는 거. FF에서 자, 이제 전기로 넘어가는 그야말로 에너지의 변이 시대인데 문제는 이 전기가 지금까지는 얘 가지고 만들었죠. 화석연료로 만들었는데 이거 이외에 얘 말고 다른 데서 자, 태양광, 풍력, 수소, 천연가스, 그 다음에 원자력, 나중에 되면 우주에서 가져오는 핵융합까지 나오겠죠. 핵융합은 아직까지 좀 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관련 테마로 봤을 때 당연히 수소, 태양광, 풍력, 해양구조물, 퓨얼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뺐지만 원전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머니 모멘텀,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머니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뭐를 봐야 되느냐. 첫 번째, 충전 사업의 합종 연행이 예상이 된다. 무슨 이야기냐? 자, 대형채비라든가 각종 그다음에 그 이핏 같은 현대차 그룹에서 하는 대형 그다음 사업,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지금 상장은 안 돼 있지만 SK 시그넷이라든가 SK. 자, 여러분들이 그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박람회라든가 전기차 박람회를 가보시면은 만나는 회사들 몇 면을 보시게 되면 그런 원익이라든가 이런 원익그룹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현재 생각보다는 적자를 보고 있다. 자, 보조금 가지고 가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적자가 좀 크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 적자가 지속이 될 때는 결국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구조조정이 섹터의 구조조정이란 납니다. 자, 구조조정. 한마디로 너가 죽고 내가 살고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내가 너를 뜯어먹고 인수로 합병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덩치를 키우는 합종연행이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력이 되는 건 뭐냐? 바로 대기업. 대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이외에 또 중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기술이 받쳐주는 이런 기업들 이 세 가지가 일단 살아남아 가지고 크게 세 개의 그룹을 형성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전기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리고 보조금이 이제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세,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는 옛날에 비해 가지고 전기차가 생각보다 생산 캐파도 커졌다. 자, 생산 능력이 커졌고 그 다음에 의외로 사람들의 수요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출퇴근을 하거나 지역에서 움직이는 그런 교통수단으로는 굉장히 편하고 또 그만큼 전비를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 써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용도로는 상당히 지속적으로는 이런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혹은 전기 자전거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포인트를 찾아야겠죠. 자, 지금 현재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시장의 기대감. 자, 기대감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이 기대감은 무엇이냐? 현실적인 기대감이에요. 현실적 기대감.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리튬이 그만큼 있겠습니까? 원자재에 대한 걱정이 있고 두 번째로 걱정한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2차 전지가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지금 생각보다는 뭐 주가는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생각보다 나쁜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기차의 실적이 그만큼 올라가려 그러면은 결국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 가지고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어떻게든 자율주행을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죠. 자, 전기차에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 자율주행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뭐라고 했느냐? 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휘발유 차에다가 자율주행하는 거. 자, 가솔린 차에다가 거기는 가솔린이죠. 가솔린 차가 자율주행하는 게 얼마나 이상하냐? 이거 말고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해야지. 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즉 전기차를 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기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즉 제어가 가능한 이런 차량을 가지고서 해야지만 자율주행을 전기적으로 할 수가 통제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가솔린 차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즉 오작동의 가능성이 오히려 가솔린 차가 높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진실은 저 너머에 있으니까 그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할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대기업의 충전기 시장 참여 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 이미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ePit이라는 거를 만들었죠. 거기에서 이제 충전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 생각보다 그 충전기 관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깔려있는 충전기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고장 났을 때 AS가 가장 큰 문제였죠. 자, 그러니까 AS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만큼의 인력과 자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 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결국은 자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본. 들고 있는 자본이 큰 회사들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특화가 되어 있는 것이 누구냐? 일단 현기차, 현대, 그 다음 누가 갈까요? SK도 갈 수 있고 그럼 추후에 또 다른 여러 회사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은 삼성에서 들어가지 않을 삼성이나 기존 계열사들이 안 갈 수가 없죠. 당연히 들어갈 거고. 자, 그래서 대기업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충전 혹은 충전기 이쪽에 사업 시장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단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력이 싸야 된다. 전력 비용이 낮아야 된다는 거. 요거에 대한 것이 첫 번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이 보조금이 없더라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고효율의 전비, 연비가 아니라 전기 가지고서 움직이는 전비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가 나와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보는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다음에 두 종목을 저는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거 보성파워텍, 그 다음 두 번째 모트렉스. 자, 이거 말고도 원익PN이라든가 뭐 원익도 있고요. 그 다음에 SK네트워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현대퓨처넷 있고 뭐 아무튼 뭐 많습니다. 뭐 쭉쭉쭉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일단 여기에 요 두 개를 지금 뽑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전력 설비 회사죠. 자, 최근 들어 가지고 전력 설비, 그 다음에 구리선, 그 다음에 전선 이런 것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준다. 실적이 받쳐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좋아요. 그러면은 다음 사업으로 신사업이고 우리가 정장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충전기 사업도
강하게 밀어붙여 보자.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상승을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전력 설비가 꽤 많이 빠졌었죠. 이렇게 바닥을 여기서 잡아주고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금 한번 이렇게 꺾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바닥을 2번을 잡아줬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당히 강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요거를 일단은 봐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 우리의 머트렉스. 자, 여기는 전장에 해당하는 거죠. 전장. 그래서 전장 사업이 생각보다 꽤 괜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동을 주고 내려갔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여기 이 자리는 현재로서는 약간 역배열이고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는 않은 자리. 그리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자, 충전기와 배터리팩에 대한 신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 회사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실적이 되게 괜찮은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조금 꺾이고 있죠. 자, 이렇게 꺾였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주가적인 추이로 봤을 때 조금 더 한 번 더 여기에 바닥을 잡고서 이 자리에서 한번 꺾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약간의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이전에 있는 이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았다. 즉 모트렉스는 굉장히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은 종목이지만 아직까지 투자자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까지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중에 됐을 때 저가에서는 크게 매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 저가 매수로서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머니 테마로는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런 종목들과 사업적인 내용들 짚어봤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1, 2분기 상반기의 주도 테마에 대한 강의도 해주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2분기 주도 테마죠. 이 AI와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저희가 제공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충전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 종목들을 선정해주셨는데요. 모트렉스는 많은 분들께서 전장 관련해서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보성 파워텍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펴봐야 될 2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유사한 차트 흐름이었는데 최근 좀 다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 종목 중에서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앞으로 더 기대된다라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일단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저는 보성 파워텍 쪽을 조금 더 밀어주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제가 일단은 어떤 종목이 더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보성 파워텍 쪽을 한 번 더 찍어주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전력 설비 기반의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파워 디스트리뷰션이죠. PD라 그러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에 PD라고 부르는 것도 그게 이제 파워 디스트리뷰션, 즉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건데 그 전력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그쪽에 충실한 사람들이, 즉 충실한 기업이 아무래도 만드는 게 좀 더 정확할 수가 있다. 왜? 전력은 우리가 생각한 전기와 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전기가 있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뭐냐면은 미세 전류를 쓰는 거죠. 미세 전류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들, 가전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혹은 IT가 이런 게 들어가지만 전기는 뭐냐면은 대규모의 전기의 전력 공급이죠.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다. 그래서 2개의 분야가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고. 자,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강하냐? 충전 분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자, 첫 번째 보성 파워텍, 그 다음에 또 관련돼서 또 원익 PN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종목들, 이런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이 충전으로 갔을 때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보셨듯이 상당히 엽기적이지만 석유회사, 석유화학이 여기 또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두 번째 모트렉스 차량 전장 부품 옷은 굉장히 중요하고 전기차 부문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전력은 조금 다른 부분이죠. 물론 두 개가 다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충전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려면은 아무래도 전력 관련돼 가지고선 조금 더 다른 분야이니까 여기에 된 것들을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을 두고 봤을 때 전문가님께서는 보성 파워텍 쪽으로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기업적인 내용들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우선 그동안의 히든머니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1월 31일 공략했던 GST 79% 수익률로 5위를 기록했고요. 4월 8일 공략했던 세명전기 87% 수익률로 빠르게 4위로 올라왔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 2월 14일에 덕산테코피아를 공략했고요. 100% 가까운 수익률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YIK에서 사명을 변경한 YC 전날인 2월 13일 공략을 했고요. 164%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 전해질 관련된 대장주죠. 307% 넘는 수익률을 보유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 탑5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29일 공략했던 한전기술이 빠르게 상승세 보여주면서 10%대 수익률 거두고 있고요. 4월 15일 공략주 엘컴텍 15%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4월 16일 공략한 종목 대성에너지 17%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도 화장품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로서 아모레퍼시픽이 36%대 수익률 한 달 새에 거두고 있습니다. 세명전기 역시도 대장 테마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7%대 수익률 보여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수익률은 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간의 수익률 탑5 종목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 탑5 종목들을 봤는데요. 전선 관련주들 중에서 저희가 대한전선도 공략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강세 속에서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전문가님 통해서 자세한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 종목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대한전선이나 강원전선 같은 종목도 있었지만은 저는 여기서 그래도 대한전선이 조금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봐서 대한전선을 4월 5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하죠. 이 자리에서 제가 일단 샀던 종목이고요. 자, 대한전선 이렇게 들어가서 4월 5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음봉이지만 계속해가지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자리 굉장히 재밌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추세는 만들고 있는데 음봉으로 나오고 있다. 즉 상승하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누군가가 지금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 추세, 이 추세에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씩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서는 단타로 혹은 단기로 일중매매, 즉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종목이라는 것이 현재 이 대한전선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 4월 5일에 해드리고 난 다음에 상당히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정도의 수익을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4월이 지나가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이 순환매가 빠른 장세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좀 더 적용되지 않은 구리라든가 각종 원자재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아직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충분히 한 번 더 급등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4월 5일 공략했던 대한전선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원자재 관련된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힌트부터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히든머니 해운 관련주 지금 해운 아주 잘 가고 있죠. 전체적인 섹터가 거의 다 뭐 빨간불에다가 5% 이상의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섹터였습니다. 자, 오늘의 해운 관련주 별이 4개, 다 별이 4개죠. 4글자짜리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모멘텀.
어제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여기에 관해 가지고서는 자 그러면은 우리 해운사들 다 모이세요 해놓고서는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도와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해운업에 그 정부 지원, 그것도 자금으로 지원을 해드린다 이랬을 때 크게 뭐가 있느냐, 대출도 있지만 대출보다 더 중요한 거 본드죠. 자 본드를 지원을 해준다. 자 이게 뭐냐, 계약서를 끊게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자 일단 어떤 큰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운수 계약을 합니다. 운수 계약을 했을 때 P번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P가 있고요. 이런 계약들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끊고 또 워런티 번드까지 끊어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보험을 끄죠. 인슈런스. 자 인슈런스가 들어가죠.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각각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은행 기반. 자 그래서 뭐라 하냐, 뱅크번드를 끊으라고 얘기를 해요. 해외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보증보험 회사에서 끊는 그 인슈런스 컴퍼니 번드가 들어가지만은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컴퍼니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을 담보로 하는 혹은 국책은행을 담보로 하는 뱅크번드를 B번드라 그럽니다. 뱅크번드를 중심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수출입은행 즉 엑심에서 해운업에다가 이제 뱅크번드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갈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자 히든 종목 포인트 보셨을 때는 첫 번째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참 이럴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너무 고마울 지경이에요. 거기다 후티 반군까지 이런 애들이 지금 와가지고서 미사일을 빵빵 쏴주는 덕분에 이제 이 해운 업체들이 수에즈 운하를 가지 못하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있죠.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돌아서 가는, 한참 돌아가는 일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한참 올라갔다. 이 덕분에 원래 1분기에는 적자였던 이 해운이 그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나라 업체 중에 생각보다는 흑자 본 업체가 꽤 있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기억해둬야 되고, 두 번째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선 이외에도 부전기선, 즉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혹시 배가 필요한데 필요하신 분 그랬을 때 불러서 내가 있어요 그러고서는 여기다가 서차지를 붙여가지고 가는 그런 걸로 해서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봉 차트 보시면은 계속해가지고 하단으로 쭉 내려갔죠. 하단으로 내려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 자 하단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자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고 한번 튀어올랐던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해운 관련주로 히든머니 종목 제시를 해주셨고요. 정확한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해외 시황들 훑어보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어제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좀 잘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죠. 특히 무역 데이터를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호조로 인해서 상승을 크게 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여기에 샹하이 같은 경우 강하게 올라갔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더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음봉이 나오고 조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여전히 미국의 금리 인하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증시 생각보다 힘듭니다. 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강하게 올라갔다가 어제는 무역 데이터가 좋아서 올라갔다가 그리고서는 다시 또 떨어지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한 번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저항대를 그래도 넘어간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즉
저가 매수세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홍콩 증시 한번 봅니다. H지수. 홍콩은 여기서 좀 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무역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어제 이어가지고서 오히려 홍콩은 이틀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고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즉 앞으로 봤을 때 홍콩 쪽으로 해가지고 증시는 좀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타이완 자치엔 같은 경우, 자,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지금 좀 빠졌습니다. 요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빠졌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대만의 각원 지수도 조금 빠지고 있고, 특히나 파운드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2169포인트 이 저항대 여기에 있는 이 지지대 위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좋은 흐름 보여줬던 중국 증시들 지금 당장의 상황들까지도 체크를 해봤고요. 미국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자 다우가 39,000선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드디어 이틀 연속해서 완전히 이제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현재 39,387포인트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우가 이틀 연속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S&P도 역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의 현재 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16,500포인트를 넘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 자,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죠. 상승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섹터, 특히 AI 하드웨어로 해가지고서 반도체를 가지고 있던 이 섹터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즉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라 그러죠. 키 맞추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섹터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P 500 한 번 더 보면은요. S&P 500도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을 주고 있는데 현재 5,200포인트, 5,214포인트에 현재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5,200을 넘어가지고 과연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5,500이나 5,600포인트까지 잘 갈 수 있겠느냐. 아폴로 같은 경우 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미국장도 5월에 들어가서 약간은 숨고리 얘기하고 키 맞추기를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국내 증시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첫 번째, 코스피는 현재 이 자리에 계속해가지고서는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2,750포인트를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즉 이 자리에서 공격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경향으로 봤을 때 오후에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다시금 매수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관도 여기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특히 대형주 중에서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보는 것들, 코스피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것들은 일단 전통의 화장품 종목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여기서 게임주 중에서도 대형주들, 이것들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현재 자리에서, 자, 요거는 조금 지우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현재 870포인트가 지금 깨지려고 그러고 있죠. 깨졌죠. 그리고 지금 밑으로 지금 때려졌지만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을 때 이제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거, 특히 이제 미용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 피부 미용 관련돼 있는 기기들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봐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들이 중소형 화장품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거 게임, 그리고 해운 관련 종목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전문가님께서 2분기 주도 테마에 대한 리포트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법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QR코드를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증시 상황 짚어봤고요. 오늘의 테마 머니는 전기차 충전과 미중 갈등, 라인 플랫폼과 주도주들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머니 종목은 해운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경제방송과 이 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